현 시점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화제성 최고의 아이돌 걸밴드 디스코드와 고민 중독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학 축제 섭외 1순위에 오른 그녀들, 필트리 스튜디오에서 준비한 네 번째 성공 분석, 걸밴드 QWER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첫 번째 이유, 노래가 매우 잘 만들어졌고 소화를 잘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든 가수에게 중요하지만 특히나 QWER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1집 정규 앨범, 1집 미니 앨범의 성공은 멤버 한 명 한 명의 인지도로 성공한 게 아닌 QWER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성공에 이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QWER의 브랜드 평판은 데뷔 전 시기, 1집 정규 앨범과 타이틀곡인 디스코드의 발표 시기, 1집 미니 앨범과 타이틀곡인 고민 중독의 발표 시기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QWER 데뷔 전은 멤버 한 명 한 명의 인지도와 김계란님을 필두로 한 제작사의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걸밴드, 가수로서의 이미지는 약한 상태였고 디스코드의 발표는 이 걸밴드의 정체성과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발표한 고민 중독은 그냥 좋은 노래, 항상 듣고 싶은 노래, 독보적 색깔을 가진 걸밴드, 가수 그 자체로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QWER이 유명 대학 및 다양한 축제에 섭외를 받고 출연하기 시작한 시점도 고민 중독 발표 이후 시점입니다. 다른 유명 아이돌, 가수들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여러 스트리밍 사이트, 음악 차트 상위권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고 밴드 음악 자체가 음원을 듣는 것보다 실제 공연을 들어야 더 좋다는 장점을 곡 자체에서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여러 대학 축제와 공연에서 뜨거운 반응을 통해 증명해냅니다. 어떤 이유로 결성되었던 어떤 연예 기획사 출신이던 간에 결국 가수로서 성공하려면 음악이 좋아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공식을 독특한 멤버 조합, 독특한 제작사, 독특한 컨셉을 가진 QWER도 음악성으로 당당하게 성공하게 됩니다. QWER의 성공 키워드는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게임, 서브컬처, 뉴미디어, 즉 유튜브입니다. 그 중 가장 먼저 팀의 정체성을 잡은 건 게임입니다. 원래 아이돌 그룹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그룹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정하는데 QWER은 얼핏 들으면 상당히 독특하고 발음하기 힘들며 의미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알파벳 조합으로 그룹명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 아이돌 AKB48의 느낌을 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의미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스킬 발동 키 이름이 Q, W, E, R이기 때문입니다. 밴드 이름만으로 정체성과 어떤 팬층을 공략하려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이 버튼마다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 스킬이 챔피언 고유의 정체성과 능력을 결정짓는 것처럼 QWER도 각 알파벳별로 상징하는 멤버를 정합니다. Q는 초단님, W는 마젠타님, E는 희나님, R은 시연님이 되고 이 멤버들이 모여 QWER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밴드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서 역시도 게임에서 챔피언이 성장함에 따라 순서대로 스킬이 열리는 것처럼 밴드에 합류한 순서대로 배정된 것도 철저한 세계관 확립입니다. 그리고 이 컨셉은 팬클럽 이름을 바위개로 지으면서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바위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몬스터입니다. 다만 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전혀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며 처치하면 보상이 좋기 때문에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팬클럽 이름을 바위개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타겟 팬층을 공략하면서 얻는 QWER만의 세계관은 초단, 마젠타, 희나, 시연이 모여
QWER이라는 존재가 되었고 소환사의 협곡과도 같은 가요계에서 수없이 많은 바위개들의 도움을 받으며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한다는 의미로 완성되면서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이 딱 좋아하는 설정이 됩니다. QWER의 첫 번째 타이틀곡 디스코드 역시도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불협화음이라는 뜻이고 4명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존재가 하나로 모여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또한 매력이 되면서 점점 하나의 화음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 이름이 디스코드이기도 합니다. 첫 타이틀곡부터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계란님이 유튜브 피지컬 갤러리 채널에 중대 발표 영상을 보면 걸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2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여행 중 초단님의 드럼 연주 실력을 보고 초단님을 필두로 밴드를 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인 최애의 아이, 보치더락, K-ON을 보면서 한국에도 비슷한 컨셉의 걸밴드를 만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걸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배경, 아이돌이나 걸밴드를 소재로 한 일본 애니메이션, 즉 서브컬처 감성을 좋아하는 팬이 두 번째 타겟층이 됩니다. 이는 디스코드, 고민 중독의 곡 분위기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2D 애니메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재미있게 보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연상되게 하는 연출, 고민 중독 뮤비에서는 미소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세세한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AKB48의 예전 뮤직비디오 느낌도 나면서 서브컬처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감성을 잘 묘사하면서 어떤 타겟 팬층을 공략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걸밴드라는 점, 곡의 분위기나 뮤직비디오만으로 서브컬처 감성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애의 아이, 보치더락, K-ON의 공통점이면서 재미 요소는 어떠한 계기로 주인공들이 아이돌 또는 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과정을 그려냈다는 것에 재미의 깊이와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WER 제작사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모습에서도 서브컬처의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데뷔 전부터 걸밴드의 성장기를 다룬 콘텐츠를 만들어야 더욱 매력적인 걸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피지컬 갤러리와 가짜 사나이를 통해 뛰어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성공시킨 김계란님, 그리고 유튜브 개인 채널 방송을 통해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초단님과 마젠타님이 있었기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마고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최애의 아이를 패러디해 최애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걸밴드 성장기를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멤버들을 섭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숙소에서 함께 합숙하고 연습하며 생기는 다양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담아내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카이브처럼 채널에 하나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QWER은 데뷔에 성공하면서 원작들 못지 않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성장기 콘텐츠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 서브컬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 쉽게 팬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가진 강점도 있습니다. 뒤늦게 QWER의 매력에 빠져 팬이 된 사람들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코어 팬으로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작사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팬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 공간에 2차, 3차 창작물을 올리면서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QWER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또 콘텐츠를 만들면서 파급 효과는 엄청난 속도로 커져가고 그 영상을 통해 또 팬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QWER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제작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기획자인 김계란은 피지컬 갤러리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을 언급할 정도로 게임에 진심이었고, 최애의 아이, 보치더락, 케이온 등의 애니메이션을 줄줄줄 언급할 정도로 서브컬처 문화에서도 깊이 있고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고, 최애의 아이들 에피소드 중간에 제작진이 김계란님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작진 전체도 소위 말하는 엄청난 덕후들의 모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진뿐만 아니라 멤버들 역시 모두 엄청난 덕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젠타님이 에반게리온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꽤나 유명하며, QWER 33문 33답 영상에서 희나님이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라는 질문에 십덕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고, 시연님은 덕질을 하다 일본어가 늘어 일본에 가서 아이돌 생활을 했다고 하고, 초다님도 이분들 못지않게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는 모두가 진심이고 이 서브컬처 문화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느냐에 따라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지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마 이분들은 머릿속에 모두 같은 성공 모델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걸밴드가 되어야 하고 어떤 음악을 해야 하고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지에 대해 수시로 서로 이야기하고 형태를 갖춰 나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명확한 성공 모델이나 타겟 팬층 없이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아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걸밴드의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남자 밴드의 성공은 FT 아일랜드, CN블루, 최근에는 데이식스까지 있으나 걸밴드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AOA가 데뷔 초기 잠깐 밴드 컨셉을 했다가 댄스로 정향했고, 원더걸스와 여자아이들이 잠깐 밴드 컨셉을 사용하긴 했지만 메인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성공 사례를 찾자면 한스밴드, 이건 너무 옛날 얘기를... 아무튼 걸밴드는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에서 아이돌을 만든다는 것, 멤버 대부분이 인플루언서의 비전공자였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도 큰 위험 중 하나였을 겁니다. 만약 그저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장기자랑 수준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몰려올 후폭풍은 엄청났을지도 모릅니다. 멤버 구성에 있어서도 의문부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멤버 모두를 인플루언서로 뽑을 것 같은 초반 전개에서 밴드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개성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보컬을 인지도가 비교적 적은 멤버로 뽑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한편으론 성공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적도 있었지만, 보컬만큼은 타고난 음색과 실력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잠재적 위험 요소는 멤버 교체일 수 있습니다. 성장기까지 그려내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멤버가 교체되거나 하차하면 프로젝트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꽤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위험한 도전에 멤버들과 제작사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합주 연습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멤버들이 함께 합숙할 숙소를 구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멤버들은 모두가 합숙을 했고, 개인 방송과 개인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면서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계속 연습에 매진했고, 그 과정을 유튜브 QWER 공식 채널에서 최애의 아이들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 성장기를 보여줍니다. 20대 초중반의 나이로 이뤄진 드럼을 전공했지만 무대에 서본 적 없는 드러머, 거의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베이시스트와 기타리스트, 일본에서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큰 무대와 밴드 보컬 경험이 없는 보컬리스트의 도전, 그리고 방송에는 크게 비춰지진 않았지만 제작진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악기와 기타 여러 장비 협찬 및 제작비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것이고, 최애의 아이들 에피소드 한 편 한 편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아이디어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이들은 한국 가요계에 새롭게 역사를 쓰고 있는 전무후무한 걸밴드가 되어 지금도 계속 역사와 기록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세상이 가진 여러 부정적 편견, 성공 모델이 딱히 없다는 위험성이 있어도 정말 피나는 노력과 진심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QWER의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들도 에너지를 주는 멜로디와 가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독은 고민하지 말고 실천해라 라는 내용이고, 지구 정복은 포기하지 말고 지구 정복을 목표로 달려나가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제 이 걸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QWER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는 성장형 걸밴드입니다. 이제 결성된 지 갓 1년이 지난 시점이고 데뷔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 걸밴드입니다. 현재까지도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1년 뒤, 2년 뒤가 기대되는 걸밴드 QWER, 미래의 QWER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